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의 전기차 공세가 더 거세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년 코로나가 범람한 가운데 생각 이상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한 500만 대 예상을 했는데 67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예전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실제로 보게 되면 300만 대를 훌쩍 넘어가서 5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국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회복이 되면서 다시금 그 보조금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주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수출 물량 중에서 유럽 기반을 많이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중국 시장 하게 되면은 전기차가 중국 내에서만 판매되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또 인산철 배터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미국, 유럽과는 거리가 좀 있는 전기차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배터리 공급사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이 테슬라라든지 또는 BYD나 리오 같은 이런 중국의 전기차 제작 업체들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지면서 중국 내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 전기차 경쟁국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굴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전기차의 공세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주목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전기차의 득세를 높이겠다는 하나의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010년 시진핑 주석이 이 전기차를 주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래 그 효과가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하게 되면은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의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원래 목표를 했지만은 이 원천 기술 확보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내연기관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는 도토리 키재기 상태였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표명하는 일에 지금 1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버스라든지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준 높은 전기차가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을 해서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취득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감면을 통해서 좀 더 혜택을 늘리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 전기차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이 중국의 토종 브랜드 자체가 워낙 이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CATL이나 BYD 같은 배터리 회사를 비롯해서 또 중국 내 상하이 공장의 테슬라 공장 자체가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또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뭐 인산철 배터리를 넣는다든지 하면서 좀 더 중국 내의 테슬라의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내의 전기차 공급량이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350만 대까지 올라갔지만은 올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가 올해 예상이 95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중에서 400만 대에서 500만 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세율이라든지 그 밖에 각종 인센티브, 보조금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전기차를 주도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 대한민국 같은 데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10%에 이르렀습니다. 한 9.5% 정도 점유율을 가졌는데 물론 아이오닉5나 EV6 같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면서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중심이지만 최근에 인산철 배터리는 이 스탠다드 모델 이하인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배터리 3사도 2개사가 인산철 배터리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인산철의 역할도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의 점유율과 더불어서 또 확장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전기차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들도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자체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한테 정상적으로 이 전기차를 구입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해서 좀 더 접근 방법을 좀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원래는 한 2025년 정도 지금부터 2, 3년 후에는 이 보조금을 단종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은요. 그러나 이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역시 중국 정부도 최근에 광동성이라든지 여러 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성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다시 부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국 내의 주도권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이 중국 내의 토종 브랜드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율을 낮춘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통해서 이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하나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국내에서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도 2, 3년 내에 끝나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조금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700만 원 정도고요. 지자체마다 서울시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은 지역은 1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매칭 펀드 형태가 좀 더 틀려지겠죠.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점차 줄인다는 얘기는 전기차의 경쟁력이 내연기관차하고 비슷한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이 보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국내의 보조금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주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지금 보조금 정책을 부활을 시킨다든지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정책을 펴는 이유는 역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로 보게 되면은 전체의 50% 정도는 중국이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약 30%는 유럽이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10% 내외로 굉장히 아주 적은 시장인데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선언, 자국 우선지를 선언하면서 그중에서 주도권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또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몇 년 이내에 미국의 빅3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 또 전기차 공장을 유치를 하면서 유럽을 넘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표명을 하면서 첨단 기술과 더불어서 공장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한을 하면서 현대차도 그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 25만 대에서 30만 대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한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걸 비롯해서 리비안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전기차 공장을 미국 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내 배터리 3사가 마지막으로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더불어서 미국 내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기공을 한다라는 것들도 아마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만큼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내에서만 배터리 공장을 10개 이상 짓는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내의 주도권이 거세지다 보니까 중국도 이 미국의 흐름에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경제 갈등도 훨씬 더 심해진다는 거. 그중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가운데에서도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확보하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기차가 국내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전기차 수준이 글로벌 수준이지만은 중국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지리자동차 등 중국의 토종 브랜드의 전기차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국내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
국내 시장도 치열해진다는 거, 이 부분도 유념을 내서 좀 더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는 작년에 10% 이상의 점유율을 가졌고요. 또 전기차도 글로벌 수준의 최고 전기차가 나오면서 평가가 좋은 평가가 이 줄을 잇고 있고 또 글로벌 상도 휩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건 이건 분명히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 시장도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실적 자체가 10여 대뿐이 판매가 안 됐지만은 그러나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일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아직 구입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이 얼마 전에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2, 3년 전에 진행을 할 때도 일본 차가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됐던 것도 눈치를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일본 도요타보다 2, 3년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 시장도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공략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글로벌 최고의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면 분명히 중국 차보다도 훨씬 더 장점을 부각시키고 품질의 우수성은 분명히 입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계획을 세워서 본격화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국 내에서의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기차가 석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5% 미만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공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 중국은 전기차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우수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이 안착을 시킨다면 훨씬 더 좋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거. 동시에 해외 글로벌 시장도 치열하지만은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차의 공략도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